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시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Q&A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시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이내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난 후 해지 신고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사 종료 시점에는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지 신고와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개시 종료 신고 기간은 준공 후 14일 내로 원칙상 돼 있습니다. 예. 해지 신고는 사실상은 그 개시 신고 시에 공사 기간을 기입하기 때문에 해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종료를 보통은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2월 15일까지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지 신고 시에도 2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도급 두 번째, 하도급 업체로 현장 시공을 재하도를 주고 있는데 재하도에서 일괄로 그 인건비들을 지급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하수급인 확인서를 받았는데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누가 해야 되냐? 재하도 업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신고를 하고 있다면 하도 업체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경우는 재하도 업체에서 고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다음. H2 부분인데요. H2의 근로내역 신고 이거 공단에서 반려합니다. H2는 단순 노무직 취업이 불가하므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했을 때는 자동 반려합니다. 그러면 자동 반려 부분인데 만약에 H2로 고용허제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 부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려하면 그만이고 그것을 처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일용직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로내역 신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 신고는 취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H2가 실제 지금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라든가 투입된 첫 달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를 하지만 지급조서는 완전히 H2를 고용했다는 것과 인건비까지 지급했다는 부분이니까 오류의 부분이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H2를 고용했다는 부분이라 이것은 H2를 고용허가제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했다고 하면 벌금의 부분 또 그 해당 근로자 부분은 추방이라든가 또 다른 벌금이라든가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특히 일용직 지급조서를 H2를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원더급 공사가 6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6월분 노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 현장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준공 이후에 노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본사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현장 한 달 미만 일용직이다. 한 달 미만 일용직인데 근로내역 확인 신고 시 사업자 번호는 0번과 6번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느냐? 원더급은 개시 신고니까 개시 신고를 하는 그 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고 하도급은 원도급에서 내려준 그 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승인 하수급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제하도급이라면 뭐 이 번호를 내려받을 수가 없죠. 개시 신고 자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신고일 때 공사 계약서는 없고 두 번째 견적서만 있을 때 사업 개시 신고가 가능하냐? 네, 공사 계약서를 필수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액 공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길을 열어줬죠. 공사 계약서만 가지고 원래는 하는 것이 개시 신고인데 소액 단기간 공사인 원도급인 경우에는 개시 신고가 가능하고 공사 기간 역시 견적서에 따라서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상 오늘은 개시 신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개시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